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 첫 자치연금 마을인 익산 성당포구 마을이 마을자치연금 연수소로 지정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이번 지정으로 성당포구 마을이 자치연금 마을 전국 확산의 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 대야시장 인근의 한 도로가 2년 넘게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당초 계획보다 도로 이용객이 많지 않고 사업비가 크게 낼 것으로 보여 사업비를 아예 세우지도 않고 있어 도로 완공은 불투명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3일 화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익산 성당포구 마을이 마을자치연금 연수소로 지정됐습니다. 성당포구 마을은 전국에서 최초로 태양광 발전을 통해 얻어지는 수익금으로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연금을 지급하면서 떠나는 농촌 마을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농촌 마을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수소 지정까지 되면서 전국에서 벤치마킹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방문객 유입에 따른 수익 창출 효과도 기대됩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 성당포구 마을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마을자치연금 연수소로 지정됐습니다. 연수소는 마을자치연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 체험이 이루어지는 전국 확산 거점으로 활용됩니다. 앞으로 마을자치연금 도입을 희망하는 전국 농촌마을은 성당포구 마을에서 현장 교육을 받게 됩니다. 특히 정부는 농촌을 넘어 어촌까지 마을자치연금 도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 국민연금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수협 등과 어촌마을 자치연금 실시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성당포구 마을을 찾는 전국 농어촌 주민들의 발길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 경우 외지 방문객 유입을 통한 익산 농촌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우리 벤치마킹으로 익산에 오면은 익산의 농촌을 직접 경험하게 하고 또 우리 경험을 또 같이 공유를 하고 그럼으로써 익산의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또 오신 분들이 익산에서 이렇게 하루씩 주무시면서 이렇게 생활을 함으로써 또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8월부터 자치연금이 지급되고 있는 익산 성당포구 마을은 연금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으로 얻어지는 수익으로 마을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 25명은 매월 10만 원씩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입소문을 타면서 떠나는 농촌마을이 아닌 인구가 늘어나는 농촌마을이 됐습니다. 100명을 넘지 못했던 마을 인구는 최근 109명까지 늘었습니다. 지금 마을 자치연금을 시작하면서 벌써 5가구가 지금 이미 늘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번 달에 또 귀향인까지 또한 또 오시기로 돼 있어가지고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 거주민의 이탈 방지와 노후 보장을 위한 마을 자치연금. 자치연금 혜택을 누리고 있는 익산 성당포구 마을이 마을 자치연금 연수소로 지정되면서 외지 방문객 유입에 따른 농촌관광 활성화 효과도 거두게 될지 주목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전북도가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후속 절차가 본격 추진됩니다. 전북도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를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오는 2024년에 연구개발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4일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우선 협상 대상자로 전북도를 선정했습니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다음 달부터 블록 생산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군산조선소의 선박블록 생산을 위한 공정별 작업이 시작돼 내년 초 완성품이 나올 예정입니다. 인력은 올해 필요한 300명 가운데 220여 명은 사내 협력업체 기술 인력을 활용하고 80여 명만 신규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 재가동을 위한 시설 보강과 기숙사 정비 등의 작업이 지난 6월부터 본격화됐으며 다음 달까지는 모두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영농형 태양광 재배 모델 실증 사업에 군산시가 선정됐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재배 모델은 농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농작물 재배와 재생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시범 사업입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내 1,200제곱미터 부지에 50kW 규모로 설치될 예정이며 생산된 전기는 농기센터에서 자체 활용합니다. 현재 전국 10개소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 군산을 포함해 4개소가 추가 선정됐습니다. 페이퍼코리아 인수전이 3파전으로 전개되고 있어 조만간 새로운 주인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페이퍼코리아에 따르면 유암코와 페이퍼코리아 매각 주관사를 맡은 EY 한영이 최근 본입차를 진행한 결과 세 곳의 전략적 투자자들이 인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각 대상은 유암코가 보유한 페이퍼코리아 지분 53.29%, 유암코와 유암코 자회사가 보유한 1,954억 원 규모의 채권 등입니다. 매각 측은 이달 안에 최종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내 청년 고용률이 6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20세에서 29세까지 고용률은 49%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도내 청년 고용률은 2015년까지 광주, 강원보다 높다가 2016년 최하위로 떨어진 뒤 6년째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 청년 고용률은 57.4%입니다. 도내 아파트 매매값이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달 첫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도내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일주일 전보다 평균 0.02% 하락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시 완산구와 덕진구가 0.02% 떨어졌고 군산시와 정읍시는 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익산시는 0.03%, 김제시는 0.02% 각각 올랐습니다. 익산시가 시민이 자서전을 펴내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익산시는 나와 부모님의 인생 이야기를 기록하는 자서전 프로그램에 이달 말까지 참가자 30여 명을 모집합니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삶과 부모님의 삶을 주제로 기록집을 남기게 되며 우수 민간기록 선진지 견학을 비롯해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익산시청 누리집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북을 방문합니다. 이 대표는 오는 15일과 16일 대표 선출 이후 처음으로 전북을 찾아 당원과 도민들을 만납니다. 이재명 대표는 15일 저녁 7시부터 도청 야외 공연장에서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다음 날인 16일에는 최고위원회 회의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연 뒤 민생 현장 탐방 행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군산 대야시장 인근의 한 도로가 2년 넘게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도로 이용객이 많지 않고 사업비가 크게 늘 것으로 보여 미뤄지고 있는데요. 내년 예산에도 공사 예산은 세워지지 않아 완공이 언제가 될지는 불투명합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 대야시장 인근의 한 도로. 100m 구간의 도로는 차량들만 질비하니 세워져 있고 도로 끝은 산으로 막혀 있습니다. 이 도로는 대야를 관통하는 큰 길과 대야시장을 연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군산시가 대야장이 열릴 때마다 주민들은 한참을 돌아가야 하고 차량이 밀리는 것을 막기 위해 12년 전 도시계획을 세워 추진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 도로는 2년 전 절반가량 건설된 채 중단되면서 지금은 주차장으로 전락했습니다. 전체 구간 230m 가운데 5억 원을 들여 100m 도로만 개설하고 예산 확보가 안 돼 미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 예산에도 이 도로 건설 예산은 세워지지 않아 도로 개설은 언제가 될지 불투명합니다. 주차장으로 변한 도로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마음도 편치 않습니다. 몇 분들은 거기다가 이제 차 주차 공간을 쓰긴 하거든요. 주차해놓고 장에 가시는 분이 있어요. 좀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도로 쪽에서 차 들어오거나 뭐 주차 같은 거 하고 하니까 많이 밀리지. 엄청. 대학교회 쪽으로 해서나
큰 돈을 좀 많이 밀려서 엄청 밀리죠. 군산시는 당초 계획보다 도로 이용객이 많지 않고 130m 구간은 산으로 막혀 10억 원의 예산으로는 속도를 내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대하의 인구가 늘고 도로 이용객이 많아지면 공사를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2년째 중단된 대하 도로 개설 사업. 공사가 늦어지면서 5억 원짜리 주차장으로 전락했다는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어제보다 2만여 명 늘어난 5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만 7,30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5만 7,037명, 해외 유입 272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어제보다 6명 감소한 547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35명 늘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168명으로 지역별로는 군산이 303명, 익산이 24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11일 기준 0.88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2명 발생했습니다. 세아베스틸 군산 공장에서 4개월 만에 또다시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낮 12시쯤 세아베스틸 군산 공장에서 하도급 노동자 50살 김모 씨가 크레인으로 트럭에 싣던 7.5톤 철강자재 목금에 부딪혀 숨졌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며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업체 측을 상대로 해당 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공장은 지난 5월 4일에도 50대 노동자가 강철을 옮기던 지게차에 부딪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도내에서 발생한 4대 범죄가 모두 6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연휴 도내에서 발생한 4대 범죄는 절도가 39건, 폭력이 30건입니다. 살인과 강도는 없었으며 이 중 절도 1건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모두 피의자를 검거했습니다. 연휴 기간 교통사고는 지난해보다 16.9% 감소한 54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북 장애인체전 개폐회식이 취소되면서 장애인 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어제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개회식과 폐회식, 만찬 등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23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본 경기는 정상적으로 진행합니다. 이에 대해 전북장애인체육회는 3년 만에 열리는 장애인체전이 반토막짜리 축제로 전락했다며 도민체전은 정상적으로 개폐회식을 진행했음에도 장애인체전을 진행하지 않는 것은 차별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남원시는 장애인들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만큼 방역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익산에서 추석 연휴 기간 긴급 출동이 45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익산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오늘 오전 9시까지 화재 4건, 구조 54건, 구급 356건, 생활안전 38건 등 모두 452건의 긴급 출동이 이뤄져 지난해 추석 연휴와 비교해 22%, 82건 증가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2,6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전북권 뉴스입니다. 유령 법인을 세우고 대포 통장 수십 개를 개설해 범죄 조직에 넘긴 전직 조폭이 구속됐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3개의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59개의 법인 계좌를 개설해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넘겨 4억여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4월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체포해 조사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수사를 확대해왔습니다.
도내 지정 등록 문화유산이 1000건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도내에 있는 국가와 전북도 지정 등록 문화재는 모두 100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국가 지정 문화유산은 320건, 도 지정 문화유산은 689건입니다. 도는 문화유산의 의의와 가치를 알리기 위해 문화유산 기획특별전을 개최하고 문화유산을 모티브로 한 상품을 제작할 방침입니다. 전북 동부지역 특수학교가 오는 2025년 개교합니다. 도교육청은 동부산하권 특수학교 건립을 위해 장수군 계북면 옛 원촌초등학교 폐교를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5년 3월 총 10개 학급 규모로 개교할 예정입니다. 도내 특수학교는 모두 10곳이 있지만 전주와 중북부 지역에 편중돼 동부권 학생들은 장거리 통학이나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승원입니다. 지난 여름 도내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열대야가 많았습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석 달 동안 도내 평균 기온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0.7도 높은 24.7도였습니다. 열대야 일수는 13.7일로 평년보다 7.4일 많았습니다. 강수량은 평년보다 186mm 적어 보통 단계의 가뭄이 66일가량 지속됐습니다. 원광대학교가 내년도 수시 모집에 모두 2,874명을 모집합니다. 이는 내년도 전체 모집 인원 3,228명 가운데 88%에 해당합니다. 수시 모집은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교과정원, 실기 실적 전형으로 진행됩니다. 원서 접수 기간은 오늘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원광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2회 신무 군산 문학상 대상에 소선녀 시인이 선정됐습니다. 군산 문인협회는 심사 결과 소선녀의 새만금 기슬개설을 대상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작은 새만금 개척의 희망과 문제점을 친숙하게 표현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12회 신무 군산 문학상 시상식은 오는 12월 군산 문인의 밤 행사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가 문화 소외 지역을 직접 찾아가 무료 영화 상영을 합니다. 야외 영화관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운영됩니다. 평소 영화 관람이 어려운 익산 외곽 지역 주민을 위해 춘포역과 용안 어울림센터 야외 공연장, 교도소 세트장, 만경강 문화관 등 다양한 장소에서 한산 용해 출연 등을 무료로 상영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립예술단이 오는 17일 저녁 7시 30분 군산예술의 전당 야외광장에서 시네마 뮤직 광장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익산시가 오는 16일 저녁 7시 30분 익산체육공원에서 시민과 시립예술단이 함께하는 2022 다이롬 콘서트를 선보입니다. 익산시가 원불교 역사박물관에서 이근하 작가 초대전 플로우 가시적 세계로 올라온 바다의 내부를 이달 30일까지 개최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낮 최고 기온이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29도로 예상됩니다. 익산은 23도에서 29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